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지 박창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유력 후보 배우자 또는 배우자 측과 관련된 두 건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로 선거 전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아닌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동의받지 않은 녹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한다며 대화 참가자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2017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이 약자의 무기가 되거나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사례도 있는 만큼 동의 없는 녹음을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씨 사건 가해자 김규봉 감독도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로 진실이 밝혀지고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법 개정 논의 때 정당한 목적을 위한 녹음엔 어떤 면책 방안을 마련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 마지막에 들으신 것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죄 행위나 괴롭힘이 피해자의 녹음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던 경우 우린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대화를 녹음하는 건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한 수단이기도 한 만큼 세심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한소희 기자입니다. 언뜻 배지처럼 보이는 이 제품,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케이블을 꽂으면 녹음이 시작되는 충전기 모양 녹음기부터 USB, 시계 모양까지 다양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아동 학대 증거를 잡으려고 직장 내에서도 좀 고위직한테 많이 언어 폭력을 많이 당하는 분들. 녹음 파일은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씨 사건, 가해자 김규봉 감독도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로 진실이 밝혀지고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영무원이나 간호사 등 특정 직종은 갑질 피해 대응 차원에서 회사나 노조에서 신분증 모양 녹음기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시민 생각은 엇갈립니다. 녹음을 악용하기도 해 처벌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걸렸다는 건 어쨌든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니까? 자기 보호 수단이란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긴급한 순간에 동의를 받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진짜 급할 때 그렇게 녹음한 건데. 갑질,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 등을 직접 당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고 따라서 대화 녹음에 관한 법 개정을 논의할 땐 공익 제보나 정당한 자기 보호를 위한 녹음에는 면책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